2주기 때는 제가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북한에서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미국에 있는 안순영 박사라는 친구가 그 결과 보고서에 잠수함과 천안함이 약간 평행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잠수함이 이렇게 함수를 돌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무식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나 미국 잠수함은 선 유도거래요.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선으로 유도하지만 소위 이제 직조거래요. 스트레이트 러닝 토피도 같은 것은 그 아무 방향으로 발사를 하더라도 그 주행 침노를 입력하게 되면 그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신상철이라는 친구는 책까지 써가지고 자초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해군 출신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암초가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백령도에서 업으로 살아온 이용선 씨도 암초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초가 되면은 함수에서부터 한미까지 찢어지지 중간에 10m가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잠수함이 긴급 부상하면서 충돌했다 이야기하는데, 수상함이 자초되는데 잠수함이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미국 잠수함에서 어뢰 오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군의 소총수처럼 오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뢰를 발사하려면 총원이 전투 배치를 해야 되고, 어뢰 발사관이 6문 내지 8문이 있으면은 함장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 어뢰 발사관, 2번 발사관 선택을 하면은 그 문을 열어야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꽉 차야 프로펠러가 돌아가지고 어뢰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확인을 해가지고 발사하면은 스위치를 눌러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도를 해야 그 표적에 맞는 건데, 적함이 아닌데 우리 함정에 유도를 해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SNS상에 계속 대응을 하는데도 이런 것이 계속 나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생긴 이후에 북한에서 포항, 울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정보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상전 개념으로 하면 자꾸 울타리 개념으로 휴전선만 지키려고 생각하거든요. 동해부터 포항, 동해, 포항, 울산, 부산, 진해, 여수, 광양은 우리나라의 핵심 항만이고, 물동량의 80%가 그쪽으로 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바로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서 영국의 해상교통로가 차단되자 모든 그 대외 무역이 중단되고 대륙의 전선에 정원군과 군수지원이 불가하고, 또 유조선이 전부 다 침몰되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 유류가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은 1200톤밖에 안 됩니다. 70척 갖고 있는 잠수함 다 필요 없습니다. 10척만 와가지고 동해, 포항, 울산, 부산, 진해, 여수, 광양 대형 50만 톤 되는 상선 한 척이 침몰하면은 대한민국이 봉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방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제주도도 때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잠수함 전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잠수함 전단장 교대식에 가가지고 작전사령관하고 전단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수함 대잠전은 방어적 대잠전, 공격적 대잠전이 있는데, 방어적 대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잠수함을 탐지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지만, 공격적 대잠전은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해군의 지휘관들이 많은 이제 공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 구조가 여기에 맞는 이야기 아니, 또 우리 같은 해군끼리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분 백립제를 하는 나라는 브라질과 인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도 우리와 같은 체제를 하려고 하고, 통합문제는 공산국가나 군 규모가 작거나 독재국가에서 하는 나라인데, 중국도 최근에 우리와 같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전평시
미군에게 다 작전권이 있을 때 간첩선 하나 나타나면은 그것은 미군이 상대할 수가 없죠. 비정규전 단시간에 제한된 구역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각군 총장에게 임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건데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전쟁 지휘와 전쟁 지원은 긴급성과 동시성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군은 지 체계만 늘어나지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군은 TACC와 7공군이 있는데 오산에 공군 총장이 상주하지 않으면 작전에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군 총장은 전방에 군단을 지휘하면서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이군사를 지휘하고 전쟁 지휘를 하고 피해 복구를 하고 수많은 물자와 시설과 인력을 동원하는 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별도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작전본부가 벌써 합동작전사령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합참작전본부에 육군작전부, 해군작전부, 공군작전부를 둬가지고 해군사항이 발생하면은 해군의 그 스위스타가 있습니다. 차장이 하든 본부장이 있으면 그러면 해군작전부하고 해군의 최고 선임 장교가 합참의장을 보좌해서 해군사항을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인원을 계속 늘리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바뀐 게 뭔가 하면은 과거같이 70만 미나 동원되는 산업화 시대 소총으로 전선을 지키는 이런 산업화 시대 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지컬 스트라이크 오퍼레이션이라고 외과 수술하듯이 전에는 팔에 종기가 나면 팔을 잘랐지만 지금은 종기만 도려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윈도우 사이즈 창문을 통해서 적장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많이 키워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휴전선에 피바, 알파, 브라바, 차리 100명만 깔아놓으면 초전에 다 전멸합니다. 오히려 공군기를 가지고 때려버리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군병력제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저는 같은 해군으로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가 TV 토론에도 나가고 국회 공청회도 나가고 국민 대토론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